2026년 5월 15일 트럼프가 베이징에서 시진핑을 만나고 에어포스 원에 탑승한 직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 없는 건 9,5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 말도 해요. 나 시진핑이랑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상의했어. 잠깐, 대만에 무기 팔지 말지를 중국 주석한테 먼저 물어봤다고요? 이게 왜 충격적인 건지 오늘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일본한테는 왜 국가안보 전체가 무너지는 수준의 발언인지도요. 2026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트럼프가 약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 중이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는 이 말을 들은 직후 돌아가는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쟁 피하는 게 최우선이야.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게 9,500마일 떨어진 전쟁이라고. 그리고 이 순방에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비즈니스도 있었는데요.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왕 등 미국 빅테크 CEO들이 동행했고 시진핑은 보잉 항공기 구매 합의를 내놨습니다. 미중 정상이 4년 만에 직접 만난 자리.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온 대만 관련 발언들이 일본을 뒤흔들고 있어요. 4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선.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198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은 중국과 아주 중요한 외교 원칙을 세웁니다. 이름하여 6개의 약속. 이 6개의 약속 중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은 대만의 무기 판매를 끝내는 날짜를 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 미국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조종자 역할을 하지 않는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그 당시 레이건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우호 세력으로 끌어들여야만 했어요. 근데 그러면 대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국한테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달래면서 동시에 대만한테는 몰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대만에 무기 팔 건지 말 건지는 중국 눈치 절대 안 봐. 워싱턴이 알아서 결정해. 이 원칙은 레이건 이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든 40년 넘게 미국 대만 정책의 핵심으로 유지됐습니다. 부시, 클린턴, 부시 아들, 오바마, 바이든 전부 다 이 원칙을 지켰어요. 심지어 2020년에는 미 의회가 이걸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하면서 더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선을 그걸 트럼프가 단 이틀 만에 밟아버렸습니다.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건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의 6가지 약속을 깨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의 답변이 뭐였는지 알아요? 1982년 약속이 있다고 중국이랑 그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어? 우리 대만 무기 판매 얘기 다 했어. 1982년은 옛날 얘기야. 레이건 시대는 옛날 얘기니까 무시하겠다고 트럼프 본인이 직접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폭스 인터뷰에서는 대만을 향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만아, 미군한테 백지수표 기대하지 마. 이 발언들은 일본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트럼프가 이번 방중에서 대만에 대해 한 말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만 무기 판매를 시진핑과 먼저 상의했다. 두 번째, 9,500마일 떨어진 전쟁에 끼어들기 싫다. 세 번째, 대만은 미국의 무한 지원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에어포스 원에서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독립파에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만 독립파, 너무 설치지 마! 이 3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한 번의 여행에서. 그렇다면 일본이 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을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왜 일본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지.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이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대만에 전쟁 나면 일본도 미군이랑 같이 싸울 수 있다는 선언이에요. 이 발언은 중국이 즉각 반발하면서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고 동시에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는 전제 위에 세워진 발언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에어포스 원에서 9,500마일 밖 전쟁은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선 그었잖아요.
다카이치 발언 전체가 통째로 무너진 거예요. 일본이 트럼프의 중국 방문 전에 도쿄 경유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팬 패싱 우려가 다시 불붙어졌습니다. 미국이 G2 체제, 즉 미중 두 강대국이 세계를 나눠먹는 구도로 가면 일본은 자기 앞마당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공포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카이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기 전에 다카이치는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요. イラン情勢についても話をしました。 자, 보신 대로 다카이치는 자세한 내용은 기밀을 조건으로 들었다며 대만 관련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대만 얘기도 했나요? 재차 물었어도 이란 얘기했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뭔가 듣기 불편한 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악시오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대만 입장은 미국의 자세와 점점 어긋나고 있다고요. 도쿄대 국제대학원의 행이 쿠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은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요. 그리고 현재 미중 정상회담 진행 중에도 중국은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90척에 가까운 군사 해경 선박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미중이 베이징에서 악수하는 동안 중국 군함은 대만 주변을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할게요. 첫째, 트럼프가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과 직접 상의했어요. 이건 레이건이 1982년에 세운 40년 원칙, 중국이랑 절대 상의 안 한다를 트럼프 본인 입으로 깨버린 겁니다. 둘째, 9,500마일 밖의 전쟁은 모른다는 발언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셋째,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선언했는데 그 전제였던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가 흔들리면서 일본 안보 전략 전체를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 좀 첨언을 할게요. 이 영상 바로 전 올린 채 영상에서 일본이 비축미 예산 403억엔을 16억엔으로 줄이고 대신 다카이치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유사시 중국의 일본 본토 침공에 대비해 쉘터 만들기에 어마무시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이게 다 트럼프를 믿고 다카이치가 먼저 중국을 자극하면서 중국 침략을 기정사실로 해서 일본의 안보 군사 작전을 다시 짜다가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고 지금 혼절한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트럼프의 대만 선긋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 전략을 다시 전부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 일본에서 조용히 벌어질 진짜 충격파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내용들을 일본의 레거시 미디어는 전혀 보도를 안 하고 그저 철통 같은 미일 동맹 확인했다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있는 이때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아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